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 창간호에 실려 있었던 주체성과 전환기 윤리사상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작성자는 김성목이라는 분이고, 이 글 작성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분입니다. 이 글은 상당히 좋은 글 같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놓고 있는데요. 이 글이 1952년에 발표됐지만 지금 오늘날의 표현법, 단어 선택 이런 걸로 바꿔서 발표를 하더라도 전혀 과거에 적혔던 논문 같지 않은 그런 수준 높은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분량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충실히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영상의 분량이 2개나 혹은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업로드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곁들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어보는데요. 최고의 욕망, 만족을 자율성에서 구하여 그야말로 인본적인 휴머니즘의 극치를 이룬 현대인은 오히려 자주하려는 자기 가운데서 자주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고 탈락된 상태에서 허무한 고립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설명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개개인이 모두 하나하나가 우주와 우주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한 명 한 명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이후의 인간관이었다. 그런데 나는 자유롭다라고 떠드는데 그 자유로운 근거가 뭔지, 밑바탕의 근거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에 의해서 자유로운지 그거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현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다시 인간성의 근거를 찾기를 희망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인간성의 근거를 찾아내서 근거를 잃어버린 현대인은, 결국에는 현대인은 원래의 어떤 곳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인간성을 찾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그런 인간성에서는 너와 내가 서로 순종적인 관계에서 연결함으로써 다 함께 다워짐으로써의 윤리의 혁명, 이것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왜 자율적으로, 내가 왜 자율성을 갖고 있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혼자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형식적인 자유와 자유를 누리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너라는 존재, 사회라는 존재를 앞에 두고 더불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형태의 윤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머니티의 타락상은 급박한 경각을 구한다. 휴머니티의 혁신과 충족과 방향 결정 문제가 현 시대의 인류에게 부과된 공동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얘기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쭉 풀어가는데요. 근대는 해방과 자유를 그 특징으로 한다. 문예부엉은 인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선물로 하였다. 실로 근대인은 자유인이요 자주하는 개인이다. 어디까지나 자유라는 주체로 자각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예부엉 이후 이 자유라는 주체다라는 이런 개념은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왔고 또 이 말뜻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나 그걸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적 사실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이해하던 시대를 지나 또 우주 존재를 학문적으로 시찰하고 사색하게 될 때 인간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그 자신 한계의 대법칙으로 이해하고 독립한 유일한 원리적 존재로 생각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예부엉 이후에 우리가 자연을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의 시기에서 자연은 거대한 하나의 객관적 실체이고 그 자연의 어떤 현상, 번개가 치다든가 그 다음에 태풍이 분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우주적, 신화적, 거대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성한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신화적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자연을 이해하던 그 당시의 인간이 따로 자연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대우주적 자연의 법칙 속에서 포함돼서 함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종속돼서 묻혀있는 그런 개념으로 자연을 이해한 때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인간 자기도 주체로서의 본질성을 잃어버리고 자연 가운데에 흡수, 해소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 우발적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 필연성을 본성으로 한계의 기계처럼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 법칙대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문예부엉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이해에 대한 목적론적 이론도 존재를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한계의 세계관적 진리요 체계에 지나지 못하는 만큼 인간 존재에게까지도 그 무궁한 목적론적 존재 가운데 한 목적적인 한 부분으로서 소산시켜버리고 만 것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체로서의 그 독자성을 세울 도리가 없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은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거나 혹은 스토아과 이런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은 그냥 법칙이 있긴 한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 이 우주가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걸 이제 우주 자연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인데 이 목적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이다 하더라도 역시 인간은 그러한 우주의 법칙 속에 파묻혀서 그것의 일부에 의해서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당시에는 인간은 주체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우주의 우연한 일부로서의 존재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인간 존재는 자연이면서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나 혹은 사상, 이때 사상은 우리가 말하는 사상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형태 이런 뜻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형태. 사상과는 그러니까 우주의 자연적 현상이나 우주가 돌아가는 형식과는 명백히 다른 절대적인 대립상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주체적인 존재다. 인간이 주체로서 자연에 대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지의 한계를 짓고 그 한계를 지음으로써 얻는 목적을 자연에서 실현하여 자연을 자기의 의지대로 변형시키고 개조하여 문화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주적인 존재이가 인간이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눈뜸으로서 자연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면서 자연을 객체화시키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주체화하여 독자적으로 가장 고차화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 중에 일부로 생각했다면
근대 이후에는 인간은 한 발 물러서서 저거는 자연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러면은 저거는 어떻게 돌아갈지 하면서 유심히 관찰해보고, 그러면 저것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함으로써 더 이상 자연의 일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자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 대립되는 나로서, 그 다음에 자연은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주체성이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체는 나고 자연은 객체다. 이렇게 해서 자연과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 주체에서,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물성도 인간성으로 화하여 발동하는 나성으로서의 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은 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성,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정, 의지죠. 의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하는 이성 부분도 있다. 여기서 자연 생력, 바이탈리티, 열정, 의지, 이 자연 생력도 그렇게 인간으로, 나의 인간성으로 화해서 나의 일면이 되는 거고, 본능적 충동성, 동물성도 나의 일면, 그 다음에 정신적 이성도 나성으로서의 일면이 틀림없는 거다. 그러니까 주체로서 자연과 대립되는 하나의 주체로서의 나는 물성과 그 다음에 생력, 바이탈리티, 그 다음에 욕구, 이성,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주체성으로 종합되어서 나라는 성격을 만들고, 또 나라는, 인간이라는 나의 개인의 성격을 더 높이고, 또 이러한 게 모여진 나성은 또한 끝없는 지향성에서 무한히 다양한 욕망성으로 옅게, 높게, 좁게, 넓게, 다양하게 어떤 게 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자연과 대립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이러한 존재로 봅니다.